1930년대에는 저 무악재 너머에 화장터가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뜨겁게 타올라서 한 줌의 재가 되고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랐죠. 그 중에 한 시인은 자신이 마주했던 모습과 감정들을 시로 남깁니다. 시문, 본명은 심대섭. 첫 소설 탈춤을 연재하고 필명을 훈이라고 짓고 활동을 해요. 조선이 독립만 하면 두개골이 깨어져 죽어도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쳐도 좋다고 했던 시, 그날이 오면. 그리고 소설 상록수로 유명한 작가죠. 1901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사망한 이유는 급성 장티푸스. 그때는 그 병이 목숨까지 위협하는 병이었대요. 3.1운동 당시의 시문은 19의 앳된 청년이었고 독립운동에서부터 계몽운동, 문학작품에서 영화 제작까지 정말 다방면의 활동을 하죠. 만세운동으로 서대문 영무소에서 옥고도 치르면서 동료들이 모진 고문으로 죽어나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 시신들이 시구문을 나가서 무악재를 넘고 장지로 가야 했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문은 조국 해방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요. 서대문 영무소, 지금은 역사박물관이 됐죠.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현대사에서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갇힌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죠. 망가는 잡지에 발표된 시문의 시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 번째 연애에 해당하는 6줄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총독부 검열이 걸린 거죠. 근데 시문은 조국 해방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고 결국 이 비어있는 세 번째 연은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들이 있었길래 딱 6줄인데 왜 이 부분만 총독부 검열에서 삭제가 됐을까? 이른 새벽 학생들이 골목골목 종로를 누비며 손으로 쓴 간절한 소원을 나누어 주네. 밤이 새도록 품에 감추어 따뜻해진 선언서. 가쓰고 도포 입은 사람들, 검게 글린 사람들, 인력거도 달리고 아이들도 달리고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달리고 아기 업은 젊은 엄마들도 선생도 나리도 달리고 그 마음을 안고서 달리고 달리네. 탑골 공원에 모인 셀 수 없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한 나라의 주인을 애도하며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려고 목이 터져라 외쳤네. 가쓰고 도포 입은 사람들, 검게 글린 사람들, 인력거도 달리고 아이들도 달리고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달리고 아기 업은 젊은 엄마들도 선생도 나리도 달리고 그 마음을 안고서 달리고 달리네. 우리를 쫓는 총과 칼, 고함 소리가 쫓아와도 손이 살리고 옷이 찢겨도 우리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네. 선생님, 석호필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갑성 선생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토요일까지 이것 좀 여기에 맡겨달라고요. 이것은 네, 맞습니다. 3월 1일 만세운동 때 쓸 겁니다. 지금 천도교 보정사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경찰 하나가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전국으로 나눠줘야 하는데 양이 부족합니다. 종이도 다 떨어졌고요. 여기 세브란스전에 인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쇄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1000장 정도 가능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캐나다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은 서코필. 영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건너간 그는 처음에는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참상을 참아 볼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조선의 실상을 전하는데 온갖 노력을 하죠. 심지어는 3.1운동 다음해인 1920년에 본국으로 추방을 당했는데도 조선을 잊지 않아요. 결국 말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묻힌 최초의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동작동 국립연충원에 가면 스코필드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내가 도와주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주세요. 3.1 만세운동이 있기 바로 며칠 전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엘버트 테일러, 미국 사람이에요. 광산업을 하는 부친을 따라서 조선에 왔다가 사업을 시작했고 해외 통신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였던 거죠. 그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는 공교롭게도 만세운동 시작 직전에 태어나서 조선인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귀를 트였습니다. 훗날 테일러는 아이들을 위해서 딜쿠샤라는 집을 지어요. 언덕 위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죠. 여기서 태어난 브루스 테일러는 행촌동이 고향이 되었습니다. Excuse me, Mr. Taylor. I don't think that should be in the hospital. I'll take that. What do you mean? Well, that's my teaching material for students. It'll be hard for you to read because Chinese are mixed. I believe I've been in Joseon longer than you did. And I do understand the letters. Seems like you're putting yourself in danger. I'm not in danger at all compared to people in Joseon. What are you trying to do? Tomorrow or the day after, someone will come and pick them up. Until then, I just have to keep them safe. Wow. Really? That's it? Well, that sounds like an easy plan. Come on, Schofield. Tell me the truth. All right. To be honest, I'd like to spread this paper out more. I heard you are a reporter, right? I work for UPI. Do you mind if I ask you a favor? It's too risky. And if we get caught, everything will be wiped out. Okay, Taylor. If you don't want to do it, you don't have to. No, I'm not saying that. What I'm saying is, we don't have to put ourselves in danger. You are an American, right? America is not the enemy of Japan. So, even if we get caught, there won't be much problem. But still, there's no guarantee that it's safe. Albert, please. When is the due date for this? Will there be a lot of people? Yes. It starts at March 1st in Jongno. And are you going to be there? I believe so. First, I'll translate this to English. Thanks, Taylor. It won't be that hard to send an article to the outside world. But I think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after that.
What can be more terrible than people in Joseon right now?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이날은 독립만세운동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엔 안개가 끼긴 했지만 만세가 있을 점심 무렵부터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화창한 날씨가 됐죠. 3.1운동 시작 직전 청년 강기덕과 김원벽은 민족 대표가 모여있는 태화관으로 찾아갑니다. 강기덕은 몹시 화가 난 상태였어요. 야! 이갑성이 어딨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5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저기 탑골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생님들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뭐라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점심들 다 자셨으면 밥숟갈로 거기서 가시죠. 그리고 이갑성 이 친구 어디 갔습니까? 청년 민족 대표를 추천했더니 오늘 여기 안 왔습니까? 총독부에 갔습니다. 사전 신고하러. 사전 신고요? 아직 만세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전 신고요? 우리는 유혈 충돌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대신 우리가 자진해서 먼저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대가를 치러요? 뭘 잘못했는데요? 아직 주선인들의 마음을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청원이 아닌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뿌려진 독립선언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순순히 잡혀가시겠다고? 죽창 들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폭력은 더 큰 참사를 부를 뿐입니다. 뭔 개소리입니까? 그럼 오늘 모인 사람들 그냥 다 집으로 가라고 할까요? 조선 팔도에서 모였습니다. 좀 나와 보시라니까요. 어허! 그 젊은 친구가 말이 지나치십니다. 넌 뭐야? 형님, 기덕이 형님. 나 말리지 마, 엄명아. 나 오늘 이 아저씨들이랑 단판 지을란다. 그만 가요, 형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법대로 따져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전문가야. 내가 보성 법률학교 강기덕이야, 야식들아! 형님, 어서 갑시다. 우리라도 시작해야죠. 아이. 그때 당시에 보성법률전문학교에서 법을 공부하던 34살 청년 강기덕과 연희전문학교 학생 26살 김원벽은 3.1 만세운동 시작 직전 태화관으로 찾아가서 민족 대표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리로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민족 대표들의 생각은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전면으로 나서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대부분의 민족 대표들이 일본 경찰한테 순순히 체포되고 실제로 얼마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민족 대표들의 생각은 그렇게 틀린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거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생각했다면 조금은 맥빠진 선택이 아니었을까?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정의의 군대가 되고 시대 양심은 인도의 방패가 되니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이루어지리라. 독립, 함성, 염원, 붉은 피. 지금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힘들었겠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에 입에 올리기만 해도 왠지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말들. 청년 시문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고 그 삭제된 부분에는 분명히 이런 피 맺힌 절규가 적혀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인류는 정의의 군대가 되고 시대 양심은 인도의 방패가 되니
1919년 종로. 사람들이 일본군들에게 쫓겨 달려간다. 청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 서 있다. 이때 김원벽과 강기덕이 청년과 함께 어깨 동무를 하며 만세를 외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함성 소리가 다시 들리고 김원벽과 강기덕은 행진을 시작한다. 일본 경찰들이 사람들을 쫓아 달려온다. 청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과 쫓아오는 일본 경찰을 보고 놀라 서 있다. 태극기를 든 어린 소녀가 총소리와 함께 청년 앞에서 쓰러진다. 청년, 그 소녀를 구축하려는데 일본 경찰이 달려나와 청년의 뒷덜미를 몽둥이로 가격한다. 이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저기요. 정신이 좀 들어요? 아까 내 옆에서 같이 행진하는가 싶었는데 잠깐 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요? 운 좋았어요. 시위할 땐 대우가 중요해요. 원벽아. 아무렇게나 뿔뿔이 터지면 절대 안 된다니까. 지난번에 말했던 거 기덕이 오라버니한테 말했어? 자야. 그런 얘긴 병원에서 좀. 그래. 총독부가 신경 곤두세우고 있을 거야. 응.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형님, 갑시다. 몸 관리 잘하세요. 좀 쉬세요. 아, 저기 이게 독립선언서. 이게 뭔지는 아시죠? 거기 있다 오셨으니까. 예, 이거 병원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여기 나가셔도 모르는 척 해주셔야 돼요. 네. 고관 나리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총독부 감시가 제일 덜한 곳이긴 하지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에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뭐라도 좀 도울까 싶어서요. 별거 없어요. 그냥 얻어맞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거 감춰달라고 하면 감춰줘요. 이름 박자혜. 이때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간호사들의 독립운동단체인 간호회를 이끌었고 조선의 마지막 궁녀였죠.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숙명학교에 들어가서 근대식 교육을 받고 조선 총독부 의원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선언서는 다 준비됐지? 네. 걱정 마. 내일 이 친구들이 종횡무진 활약을 할 거야. 선언서도 충분히 준비했어요. 삼촌장은 좋게 되겠지? 네, 그럼요. 고보 학생들이 내일 할 일이 많아. 아침부터 정신 없을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경찰에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해. 형, 저 장최극이에요. 걱정 마세요. 준비 끝났습니다. 경성에 있는 고보 학생만 해도 1000명 가까이 동참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들한테 붙들리지 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하늘에 맡겨야지. 그래도 거사인데 무작정 하늘에만 맡길 순 없죠. 원벽아, 얘기해줘. 나랑 기덕이 형님은 경성역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갈 거야. 종로 통해서 갈라져서 형님은 동대문 쪽으로, 나는 서대문 쪽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 그러면 피막길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자연스럽게 종로를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될 거고 행렬은 커져서 쉽게 진압하지 못할 거야.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니?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야. 왜? 걱정돼? 아니요? 형들은 괜찮아요? 까짓 거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겁날 게 뭐 있어. 솔직히 나도 좀 겁나. 감옥에 끌려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날 거 봐서. 왜 아무 소득이 없니? 1일 이후에 정적으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잖아. 임금님 장례식까지 겹쳐서 경성역 가면 사람들 무지하게 많다고. 이참에 우리가 알리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피만 흘릴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원벽아, 그만. 피 흘려서 실려오는 환자 마주하는 나도 이렇게 나서는데 내일 당장 거사 앞두고 고보 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한 번을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얘기하자는 거지. 그냥 갑시다, 형.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기덕이 형님, 사람들 동원하는 거는 걱정 마세요. 고보 학생들 말고도 저희가 내일 집집마다 돌면서 만세운동에 나오라고 말할게요. 그래. 원병아, 너 너무 신중해. 너 지금 학생 대표야. 학생들 다 너만 바라보고 있다고. 넌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돼. 그리고 이건 내일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인력거를 준비했다. 인력거를요? 사람들 보고 따라올 게 필요하잖아. 뭐야, 반응들 왜 이래? 안 잡혀. 전속력으로 달릴 거야. 걱정들 하지 마. 사람들한테 알릴 뭔가가 필요하신 거죠. 깃발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선 독립 이렇게 커다랗게 쓰는 거죠. 특히 외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지금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통신원들도 이 상황을 대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단순한 시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이번 만세는 최대한 외신에 알릴 수 있어야 돼요. 경성역에 모이셨을 때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면 될 거예요. 제가 내일 날 밝자마자 통일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봐봐. 내가 이 친구 머리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얘기했지? 오라버니 조용. 이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외신에 알리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3월 1일 날 서커필 선생님이 사진을 많이 찍었대요. 스코필드 선생님이요? 우선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자기 너는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전 병원에서 대기할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자, 이제 그만 헤어지자. 채극이랑 쾌인이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고부 학생들 최대한 모아줘. 그리고 선언문 잘 챙기고. 네. 그래. 니들만 믿는다. 최선을 다할게요. 걱정 마십시오. 보성고등보통학교 장채극, 경성고등보통학교 박회인, 지금의 고등학생들입니다. 전문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대표들 외에 이 고보 학생들도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었어요. 사실 청년 대표들은 이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고보 학생들은 일본의 감시도 덜했고 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력이 있었거든요. 3월 4일 또 한 번의 거사를 하루 앞두고 배제고부 기숙사에 고보 학생 수십 명이 모입니다. 지금의 경기고, 보성고, 배제고, 중앙고, 경신고, 설린산업고 학생들입니다. 청년 대표들은 이들에게 선언서 배포와 사람들의 모집을 부탁을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연합작전이 펼쳐진 거죠. 3월 5일 또 한 번의 만세운동은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쯤 되면 이 만세운동의 민족대표가 몇 명인지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해요. 만세운동은 수십, 수백, 수천의 민족대표가 만든 자발적인 민중혁명이었습니다. 단지 자유를 향한 고결한 너. 야, 이제 괜찮은 거지? 야, 편하게 앉아, 편하게. 니들 잘 좀 도망가지 그랬어. 형님들은 그날 붙잡히신 거예요? 응? 야, 인력거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더라고. 중매쯤 지나니까 인력거뿐이 지치는 거야. 이 친구가 내려서 뒤에서 밀기는 했는데 저 친구 체력이 영 아니야. 야, 기마경찰을 어떻게 도망가냐. 그래서요? 뭘 그래서야. 그냥 골목으로 냅다 뛰었지. 근데 또 깃발을 들고 있었지 않냐. 이 깃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꼭 잡고 뛰느라고 그냥 표정이 되고 말았지. 괜찮으세요? 원백이 형, 괜찮으세요? 괜찮아. 쇄골이 부러진 것 같아. 애 하나 놓고 경찰 5놈이 둘러싸고 때리고. 그래도 살아계시니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니들이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그래. 밖은 좀 어때? 그날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2달도 넘게 만세운동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아마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더 이상 들어올 자리도 없을 거예요. 8대에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을 테니까. 원벽이 형, 우리가 흘린 피는 절대로 헛된 피가 아니에요. 바깥 소식 좀 더 말해봐.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4월 초에는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가 열렸는데 16살짜리 여학생이 주동자래요. 16살이? 유관순이라고. 지금쯤 아마 여기 와 있을 거예요. 휴교령 내려져서 고향 내려갔다가 한 번 더 했대요. 그것도 음력 3월 1일에 맞춰서. 대단하다. 우리보다 낫다. 그리고 제암리에서는 예배당에 사람들 모아놓고 수십 명을 불에 태워 죽였대요. 뜨거워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모조리 총으로 쏴 죽이고. 죽일 놈들.
만세운동이 거세지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은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서 괴롭히나 봐요. What's the smell? It's fucking disgusting. This is smell of burning corpses with desperate scream. Jesus Christ. This is genocide. I can't believe my eyes. Are we going to be all right? What do you mean? To be honest, I think we need to stop Schofield. This is not safe. You said you're gonna help, right? We are the only people who can tell the truth. Yeah, I know. But how are you going to send his photos? I've learned from Joseon people that they can hide things really well with their sleeves and shoes. You said your brother does trade business, right? Yes. He's in Incheon right now. Why? You know what I mean. Do you really think we can solve this crisis? Even if there is no solution, we gotta do something at least. These people need us. Feels like you're one of them. All right. Let's go. I'd like to meet survivors in this village. (1919년 4월 23일) 뉴욕타임즈. 제목: 일본 군대가 한국인을 학살하다.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45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일본 군인들이 남성 기독교인들을 끌어내 총격하고 총검으로 찌른 혐의에 대해 한국 총독이 수사 중이다. 보고에 따르면 사건 후 교회와 마을의 다른 집들도 불태웠다고 한다. 작성자: 엘버트 테일러. 1919년 5월 27일 상하이 가제트 영자신문. 제목: 제암리 학살 만행 보고서. 그 마을의 모습은 완전한 폐허였다. 약 8채의 집 정도가 남아 있었지만 나머지 31채는 교회와 함께 모두 불타 무너졌다. 남아있던 것이라고는 김치와 장독 항아리 같은 것들 뿐이었다. 사람들은 마대나 집더미 위 여기저기에 앉아 있었다. 몇몇은 인접한 언덕 측면에 임시로 마련한 작은 피난처에서 아래쪽 그들의 행복했던 집들의 자네들을 당황과 침묵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런 끔찍한 심판이 그들을 덮친 것일까? 왜 그들은 갑자기 미망인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야 했을까?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 작성자: 닥터 프랭크 W. 스코필드. 저기요, 단순하게 할 말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할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속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 있다가 죽을 수만은 없잖아.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몰라? 몰랐죠. 신문에 나고 외국에다 알려지면 일본이랑 협상할 거라고 생각.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쏴 죽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야, 케인아. 저희 아직 정식 재판도 못 받은 거 아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어쩌려고? 사실대로 말하려고요. 뭐가 사실인데? 형님, 그만합시다. 저희가 만세 운동하기로 하고 청년단 조직한 거요. 갑자기 왜 그래? 이제 와서 동지들 팔아먹겠다고? 그날 모인 고학생들 다 배신하는 거야. 배신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나가서 우리 아버지께 말씀이라도 드려보겠다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요. 그만해. 형님이야말로 맨날 밀어붙이기만 하지 뒷일에 책임지도 못하면서. 저는 전문학교 학생들은 뭔가 다른 묘책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케인아, 그만하자.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게 될 거야. 모두들 사형대로 끌려가다가 저 미루나무를 붙잡고 통곡하게 될 거야. 그만하라 그랬지.
어머니, 오늘은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머나먼 시골에서 온 노인은 모진 고문으로 밤마다 홀로 아파 신음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죽음을 그림자가 짙어지고 동지들은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애원하듯 바라보는 눈동자에 담겨진 간절한 소원,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뜨겁게 잡았습니다. 감지 못한 그의 두 눈을 쓰다듬어 내리고 쇠창살 사이로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원하듯 바라보는 눈동자에 담겨진 간절한 소원,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뜨겁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옥문은 열리지 않지만 저를 위해 근심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나마에와 박회인, 나마에 장태극이다. 나마에 강기덕, 나마에 김원벽, 나마에 이름을 물었다. 시문, 본명 심대섭. 나는 조선의 독립을 희망한다. 조선은 일본에게 합병당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다시 돌려받고 조선인만으로 정치를 하길 원한다.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의 제재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정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은 일본에게서 벗어나 자주국가로 나아가길 원한다. 교육제도가 불완전하여 조선이 패배했고 일본인의 노예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는 무단 정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문관까지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조선인을 적대시하는 정치다. 일본이 설립한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마치 인도에 있는 영국의 동인도 주식회사와 같아서 조선은 이 사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며 조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 또한 모두 거짓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조선은 독립을 원하고 자주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민족이 원하는 바이다. 판결하겠다.
김대섭 외 60명은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그 시위 운동을 개시함을 듣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협을 목적으로 많은 군중과 함께 불온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려고 기도하여 1919년 3월 1일 경성부 파고다 공원에서 위에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고창하는 수천인의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경성부 내의 각 곳을 광분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그 죄로 내가 되고 시대의 양심을 인도의 방패가 되니 힘으로 헝구르는 시대는 지금은 무학제도, 태화관도, 청년들이 모여있던 배제고보 기숙사도 다 사라지고 없죠. 하지만 독립문, 팔각정, 딜쿠샤, 그 테일러 씨의 집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수리 중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서대문 영무소. 서대문 영무소는 정말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주말에 가보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보신 공연에 나온 인물들도 정말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시문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결국 삭제된 세 번째 연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시문이 썼던 또 다른 시, 그날이 오면을 보면 시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